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별로였습니다. 누가 그 짧은 순간에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CDPR은 게이머가 최소 미하엘 슈마허급의 동체 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게임은 완전 최고의 갓게임이야, 이런 암시를 오래전부터 걸어왔기 때문에 유저들은 집단 체면에 걸린 상태에서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엇갈린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겜순나입니다. 2020년 최고의 기대작인 사이버펑크 2077이 출시되었습니다. 오픈 당일에 유튜브 생방으로 플레이를 해보았고, 당시 저는 많은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리뷰를 요청하였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출시 전부터 갓게임이라는 최고의 격찬과 기대감의 스포트라이트를 한껏 받고 있는 작품에 제 생각을 얹히는 게 부담스러웠고, 웬 학구 유튜버가 어설프게 리뷰랍시고 최고의 기대작을 내려가서 사펑 코인 타려고 발악하는 걸로 보일 것 같았습니다. 마치 래퍼 자룰이 에미넴의 딸을 저격했다가 역관광 당해서 지금은 대중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채 감방 생활을 하는 것처럼요. 이거 여기다 놔도 못해. 에미넴이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정식 발매 전 사전 플레이를 한 비평가들로부터 메타스코어 90점을 받으며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출시 이후 유저 평점은 6.4점으로 엇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팀 평가는 12월 12일 기준으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표기되어 있고, 긍정이 96,276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린라이트로 볼 수 있겠지만 갓게임이라는 칭호로 받기에는 22%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에 제가 느낀 게 혼자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렸다. 서두에서 눈치챘듯이 저는 사이버펑크에 매우 큰 실망을 했습니다. 리뷰에 앞서서 약 10시간 정도 방랑자로만 플레이하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보여주는 여러 요소에 대한 취향은 기호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은 저도 존중하지만 저에게 강요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스토리에 대한 스포일러는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PC로 플레이하였고, 구동 사양은 인텔 10700에 RTX 3070, 램 16기가입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픽. 출시 전부터 다채로운 광원 효과와 그래픽으로 눈높이를 저세상급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우선 그래픽부터 신랄하게 까보겠습니다. 개발자들이 말했듯이 실제 인게임에서는 네온 사인의 광원 효과와 사이버 펑키한 색감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겉으로 보면 형형색색의 화려한 도심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둡고 칙칙하면서 병들어 있는 사이버펑크의 세계관을 정말 잘 구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화면이 뭉개져 보이는 현상이 너무 심해서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마치 카메라로 포커싱을 잡을 때 피사체를 제외한 나머지 배경이 흐리멍텅해지는데 그러한 배경 속에서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지나갈 때 일어나는 먼지바람이나 비가 내리는 물리적인 효과도 너무나도 싸구려처럼 느껴질 정도로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두운 분위기의 도시 효과는 5년 전에 나온 배트맨 아캄 나이트의 고담 시티보다도 구려 보였고, 전체적인 게임의 그래픽은 2014년에 출시된 파크라이 4보다도 한참 못 미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땅바닥에 떨어진 사물이나 길거리에 있는 NPC들의 다양한 의상과 행동들을 보면 꽤나 세세하고 심도 있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볼 때 눈만 수지를 닮았다고 해서 이쁘다는 말은 안 합니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균형을 이뤄야 보는 이로 하여금 잘생겼다, 이쁘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펑 2077은 눈, 코, 입은 잘생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말을 제가 돌려서 한 것 같은데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별로였습니다. 오픈월드. 일단 맵은 정말 커 보였습니다. 아직 제가 10시간 정도 플레이해서 맵을 다 탐험해보진 못했지만 눈대중으로 보기에도 정말 커 보였습니다. 제작진이 말한 선택에 의한 분기로 해금되는 맵의 구역이 달라지는 건 아직 제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좀 더 진행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성을 뚜렷하게 가진 섹터를 하나의 맵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잘 시켜서 오픈월드의 기본인 심리스를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역마다 세력이 있고 맵상에도 표기가 되기 때문에 세력 확장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삼국지처럼 천하통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방대해 보이는 월드맵은 일단 합격점을 주겠지만 가장 중요한 탐험의 욕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픈월드에서 탐험이 하기 싫다면 그거 치명적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맵이 큰 만큼 오픈월드의 기본 공식인
탈 것이 사펑에도 제공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차량밖에 안 타봐서 이후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차량으로 운전하는 맛이 너무 안 납니다. 물론 레이싱 게임이 아닌 점을 감안해도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하게 재미가 없습니다. 우선 속도감이 너무 안 나고 프레임 드랍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차량의 반응이 한 템포 늦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왼쪽으로 커브를 틀었는데 차가 늦게 반응해서 다른 차량에 부딪히거나 길거리에 사람을 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미니맵상에 보여주는 맵의 단위가 너무나도 좋게 표시되어 있어서 보기에 불편했습니다. 목적지로 표시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전방 10m 앞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틀라고 하면 누가 그 짧은 순간에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CDPR은 게이머가 최소 미하엘 슈마허급의 동체 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다고 차량을 포기하고 걸어서 가자니 그 방대한 맵을 상대로 너무나도 무모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맵을 잘 만들어놔도 이동의 편리성이 떨어지면 있던 탐험의 욕구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빠르게 이동하기 기능이 있어서 갔던 길을 반복적으로 돌아다니는 불편함은 없지만 오픈월드라는 장르에서 느낄 수 있는 방대한 맵을 누비는 즐거움이 없으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캐릭터, 이건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미 위쳐3에서 검증이 되었듯이 CDPR은 각각의 캐릭터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개성을 잘 살려내기로 유명합니다. 위쳐3를 예로 들면 까칠한 다혈질의 특유의 카리스마와 조돌성을 보이는 애니퍼, 상냥하고 유한 성격을 갖고 있는 트리스 메리골드, 만지면 차갈 것 같은 시리, 현재를 도피해 시골에 살지만 사치스러운 키이라 매치 등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번 사펑에서도 각각의 캐릭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정말 잘 부여했다고 생각됩니다. 겉으로 보면 사나워 보이지만 내면은 바보 같고 꽤나 수다스러운 제키 웰스, 전설의 저항대장으로 까칠하게 나오는 조니 실버핸드 등이 있습니다. 그래픽이 별로라서 게임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등장인물들이 저를 붙잡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각각의 캐릭터를 유기적으로 잘 연결시켰고 그 인물에 대해 유저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갖게끔 만들었습니다. 상호작용. 오픈월드에서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에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디까지 반응이 있느냐를 보고 저는 살아있는 오픈월드다 또는 죽은 오픈월드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길을 걷다가 도심 한가운데에서 호공에 총을 쏘면 주변에 있는 NPC들이 이에 반응을 하는지 따위가 되겠습니다. 사펑은 상호작용을 놓고 본다면 그저 평범한 오픈월드에 그쳤습니다. 전투하는 도중에 총알이 부족해서 바닥에 떨어진 총알을 주우려고 하는데 긴박한 상황에서 총알이 안 주워지다 보니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포테이토를 먹고 있는 NPC에 가까이 가봤는데 포테이토 개수가 줄지 않고 먹는 신용만 하고 있고 타케무라와 식당에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뒤에 남성이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긴 대화가 끝날 때까지도 햄버거를 얼굴에 받고 있길래 가까이 다가가 보니 햄버거의 양은 줄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리뷰어 양반,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 게임은 어떻게 만들어?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펑 2077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제작진에서도 기존의 오픈월드 게임을 넘어선 새로운 세대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고 해서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근데 막상 보여준 상호작용 수준이 용과 가치보다도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NPC와 대화를 하는데 분명 음성은 흘러나오지만 입을 열지 않고 말을 한다거나 길거리에서 총을 쏘면 시민들의 비명소리는 들리는데 도망가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NPC들을 보면 이게 정말 CDPR이 호언장담하던 새로운 상호작용이란 말인가? 라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아서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물론 악명 높기로 유명한 CDPR의 크런치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까지 보여진 걸로 보면 뇌사 상태에서 호흡기만 달고 있는 오픈월드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은 디테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테니 넘어가겠습니다. 커마 장인들의 작품들이 이미 많이 공유가 되고 있고 여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캐릭터를 뽑아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펑은 이러한 노력을 아주 철저하게 박살내주고 있습니다. 시점이 1인칭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을 들여서 캐릭터를 만들어낸들 내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인벤토리 창에서 볼 수 있는데 작게 축소된 캐릭터의 모습을 보려고 커마에 공을 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카메라 모드로 내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카메라 구도가 정말 거지같이 나옵니다. 유비소프트한테 사진 찍는 방법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총규로나 다른 커마는 해보지 않았지만 3인칭 시점이 지원되지 않는 마당에 성기 사이즈를 조절하고 얼굴을
강남 성형외과 모드로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유저를 기만하는 요소라고 생각되어서 매우 불편했습니다. 한국어 음성 더빙. 음성 더빙 가까신데 그걸 건드린다고? 응. 사실 한국어 음성은 저도 예상치 못한 혜자급 서비스라서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방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의 한국어 음성과 차량 주행 시 전화 통화할 때 한국어 음성은 게임에 몰입하게 해주는 고마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건 성우분들의 욕설이었습니다. 찰지게 욕을 하는 건 좋은데 뭔가 제가 듣기에는 어색했어요. 욕을 많이 안 해보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발을 할 때도 씨발 두 글자에 강력하게 인토네이션을 주다 보니 연면족 사람이 욕을 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대화에서 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 중간중간에 들으면서도 빵 터졌습니다. Story and RPG. 아직 10시간 플레이라 스토리를 평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흥미로웠습니다. 각기 다른 시점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잘 이어붙이면서 다음 사건으로 이끌어가는 매개체가 괜찮았고 꽤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사이버펑크라는 세계관을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게임을 통해서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게끔 잘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NPC와의 대화 시에 발생되는 분기점은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옵시디언급의 선택지를 바라진 않았지만 사펑의 대화 선택지는 다채롭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선택지가 주어지지만 결국 똑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결국 한 가지의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고 선택에 따른 분기가 갈리는 것은 많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사쿠라 대전처럼 각 NPC와의 호감도라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는 아직 플레이 중이기 때문에 엔딩을 보게 되면 스토리에 대해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PG인데 사실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사이버펑크라면 단순 노가다로 랩업해서 강화하고 고성능의 장비를 맞춰가는 기존의 RPG 게임에서 보여준 반복적인 루틴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RPG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펑은 전통의 틀을 깨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RPG적인 요소들을 차용했습니다. 전투 경험치로 스킬 레벨을 올리고 신체 능력을 강화해야 되고 장비마다 일반템, 레어템이 존재하고 성능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특별한 게 하나 없다 였습니다. 유저 편의성. 빠른 이동이나 아이템을 분류별로 정리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호출하라는 기능도 편리했고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아이템을 일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장착하고 있는 장비를 다른 것과 비교할 때 구분이 너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적응이 되면 왼쪽이 비교 대상이고 오른쪽이 착용 장비인 것을 알게 되는데 적응하기까지는 총기류 같은 경우는 외형이 다 똑같이 생겨서 더더욱 분간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후에 정말 많은 총기를 줍게 되는데 판매하거나 분해할 때 하나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전투를 몇 번 치루고 나면 인벤 창이 꽉 차게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분해하고 있자니 막막했습니다. 일괄 판매나 부분 선택하여서 분해 또는 판매되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차량 주행 시 목적지 표시선이 너무나도 보기 불편했습니다. 지도의 범위를 더 넓게 보여주거나 니드포 스피드처럼 커브 직전에 방향 표시라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튜토리얼이 친절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라 이 점은 칭찬하겠습니다. 액션송. 별로였습니다. 그것도 존나 별로였습니다. 장르가 ARPG면 액션성의 중요성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 게임의 액션은 정말 조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나마 카타나를 들고 근접전을 할 때는 만족스러웠지만 난이도가 올라가면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고 대부분의 전투에서 NPC들이 총과 총알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검은 논외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해킹으로 괴롭힐 수도 있지만 저는 실효성을 잘 못 느껴서 대부분의 전투를 총기류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히트 스캔의 무기이기 때문에 슈팅을 하면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좀 많이 밋밋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FPS 게임에서 헤드샷을 때리면 과할 정도의 리액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게임은 NPC마다 보이지 않는 체력이 있어서인지 머리를 명중해도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에너지가 바닥에 나야 반응이 보였고 글씨로만 헤드샷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참으로 밋밋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신체 일부가 절단이 되는 편은 괜찮았지만 액션 게임에서 타격감이 떨어지니
전투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이 게임에 대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게임 자체의 게임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CDPR에서 약을 팔아도 너무 많이 팔았어요. 마치 어렸을 때 잠자리 잡으려고 체면을 걸듯이 CDPR이 게이머들에게 에헴, 우리 게임은 완전 최고의 갓게임이야. 어떤 게임도 못 이뤄낸 새로운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다른 게임은 사전 예고하면 특전 아이템도 주고 할인 행사도 하는데 우리는 그딴 거 안 해. 왜냐면 그런 거 안 해도 니네들이 안 사고 못 빼기거든. 이런 암시를 오래전부터 걸어왔기 때문에 유저들은 집단 체면에 걸린 상태에서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엇갈린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공각 기동대 이후로 한참 동안 빛이 발했던 사이버펑크라는 세계관을 흥행시키게 만들었고 또 잘 구현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성이 있는 캐릭터들이 유기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떤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상호작용, 액션성, 유저 편의성, 그래픽의 문제점은 이러한 장점들을 다 상쇄시켜버릴 만큼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문제는 다수 유저들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였습니다. 콘솔 기기로 플레이한 리뷰를 보니 상당수가 처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CDPR이 게이머들에게서 신뢰받는 회사로 평가받는 이유는 뛰어난 사후관리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올린 제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게임은 출시가 되었고 게이머들의 평가는 냉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록 퀄리티 스타트는 못했지만 향후 CDPR의 지속적인 패치를 통해 사전에 약속한 것들을 잘 구해내는 갓게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손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